자, 오늘은 크게 그 솔리드 툴과 그리고 그다음에 그 CAD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과 그리고 레이어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기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홈 하우징에 대입을 해서 예제를 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강의로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솔리드 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솔리드 툴은 뭐 고체 툴이라고 하는데, 일단 큐빅을 하나 그릴게요. 다시 한번. 뭐 1500에 1500으로 하죠. 그럼 자, 이것을 B 해서 한 500 정도 올리죠. 자, 이런 고체 메이크 그룹. 자, 고체 툴이라고 하는데, 일단 솔리드 툴은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들이 바로 솔리드 툴입니다. 자, 이 툴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거는 지금 일러스트에 있는 패스파인더 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P M이죠. M 컨트롤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를 복사를 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할게요. 아웃셀이라고 있죠. 아웃셀. 그 다음에 지금 아웃셀과 유니온이 있는데, 이거 트림,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유니온. 아웃셀과 유니온이 좀 너무 유사해서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고체를 겹쳐놨을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엇갈리게 뭐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겹쳐놨을 때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아웃셀 하면 어떻게 해요? 두 개가 합해져 버리죠. 이렇게. 다만 주의할 거, 반드시 그룹이 된 상태의 고체만 된다는 거예요. 그룹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주의할 건 뭐냐면, 그룹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다시 그룹을 풀어볼게요. 왜냐면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른 걸 그리다가 뭐 이렇게 하나 선을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었다. 이렇게 뭐 다른 거 그리다가 조금 조각이라도 남은 게 있었다. 그런데 얘를 그룹을 시켰어. 메이크 그룹. 그리고 얘를 M 해서 섞었어요. 그리고 고체 도구 얘를 유니온을 시키기 위해서, 자, 뭐라고 나오죠?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라고 말하죠. either or unsolid. 그러니까 솔리드가 하나 아니거나 아니면은 잠겨 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솔리드가 아닌 경우에는 딱 보면 이렇게 표시가 아니라는 표시가 not a solid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이거 아주 주의해야 돼요. 자, 솔리드일 경우에는 이렇게 번호가 나와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근데 번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솔리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주의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거 다시 한번 겹칠게요.
자, 이 겹쳤을 때 아웃셀과 유니온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설명을 할게요. 아웃셀, 그 다음에 유니온. 자, 유니온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합하면 거의 같죠. 이거를 자, 투명으로 상태로 봐도 그대로 하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유니온과 아웃셀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하나는 M 놓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똑같이 넣을게요. 똑같이 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서브트랙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서브트랙트와 그 다음에 트림이에요. 서브트랙트는 자 2에서 1을 뺀다. 서브트랙트 자 볼게요. 1이고 2가 나오죠. 1, 2. 왜냐하면 얘를 Shift를 누르고 하면 2가 나와요. 자, 1을 빼는 거예요. 2에서 자 1을 클릭을 하면 Shift 누르지 않고 클릭하고 두 번째로 가면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2에서 1의 뭐 형태가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한 그 오브젝트에서 하나의 형태의 일부분을 잘라내 버려야 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트림인데 이거의 뭔 차이인지 정말 유사하긴 한데 차이가 있죠. 자, 이거와 이거 트림을 해볼게요. 트림을 먼저 누르고 1 나오죠. 자, 1을 2에서 뺀다. 자, 이걸 투명 엑스레이 상태로 보면 분명히 빠졌어요. 2에서 1을 뺐어요. 근데 이 도형이 남아있는 것을 말해요. 남아있어요. 근데 빠진 건 확실히 빠졌어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빠진 건 분명히 빠졌는데 이제는 뺀 그 도형 자체가 남아있다. 이런 경우 많죠. 이거를 빼고 이거를 또 같이 사용해야 될 때가 많아요. 얘를 만약 P로 낮추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물이면 여기는 빼고 난 다음에 여기는 데크로 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따 여러분들 그 하우징 실습에서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이 뺀 형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림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트림과 서브트랙트, 그 다음에 유니온, 아웃셀, 이 부분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을 하고, 또 내가 한 가지를 안 했네요. 이거 지금 인터섹트는 사실은 말 그대로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 남아있는 것을 인터섹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이게 지금 두 개 모델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룹이죠. 그룹인 매스가 있을 때 두 개를 자, 인터섹트 하고 1, 2 하면 어때요? 교집합인 부분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매스의 형태를 잡을 때 이걸 빼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또 그때그때 자기만의 사용 방법을 쓸 때 솔리드 툴이 참 유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우징을 내가 하면서 아마 솔리드 툴을 많이 쓸 거예요. 실전에서 그렇게 쓰면은 솔리드 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솔리드 툴을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 임포트에 대해서 자, 이거는 없애주고요. 자, 스케치업의 이제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CAD 파일을 불러와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CAD 파일을 불러올 때 임포트를 하면
자, 여기 지금 강의 동영상 파일에 지금 CAD 파일이 뜹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자, 여기 보면은 CAD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 나중에 뭐 3D Max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JPG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우리가 그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야 될 경우 있잖아요. PSD도 불러올 수 있고, 이런 파일들을 많이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주 스케치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토캐드 파일 DWC죠.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하면 이렇게 뭐 레이어 수가 몇이고 뭐 이렇게 서클이 몇 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런 경우는 CAD 파일에서 뭔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있었는데 지우지 않았을 때 다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할 것은 CAD에서 좀 정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거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 주의해서 보세요. 자, CAD 파일은 무조건 그룹이 돼서 옵니다. 들어올 때 그룹이 되기 때문에 자, 더블 클릭 한 상태, 그룹 편집 상태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지워주면 돼요. 물론 CAD에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다시. 네. 자, 필요 없는 것들 없고 이 부분 도면만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이 도면을 사용할 때 이제 집의 형태인데 우리 그동안 계속 해왔던 모델링 집의 형태예요. 근데 이 부분을 여기가 좀 잘리긴 했는데 일단 CAD 파일을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스케치업에서 다시 좀 만들어 줘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이렇게 뭔가 좀 부정확한 것들도 그렇고 그 부분은 이따 또 계속 나오니까 보고,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해왔던 하우징에 비유해 보면 정면 부분으로 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Q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겠죠. 자, 정면이 어디냐. 자, 이쪽에 정면 부분 이렇게 하고 90도, 지금 90도 나오죠. 90도 안 나오더라도 그냥 돌리면서 90도를 누르면 딱 90도로 갑니다. 자, 여기는 X축으로 좀 옮겨주고, 자, 축이 가까운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갖다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하우징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작업하겠지만 일단 들어온 CAD 파일을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야기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또 이제 하게 되니까 잠깐만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도면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불안정한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CAD 파일은 그대로 선택할 때 면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거의 사실 다시 그려서 해요. 그래야 더 깔끔하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따 나오니까 여기 한 부분만 할게요, 그냥. 물론 이제 여기는 한번 뚫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스페이스하고 이렇게. 그래서 벽을 B에서 뭐 4,000이면 4,000, 일단 4,000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벽을 올려주게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겉에 외벽도 있고 이제 안에 내벽도 마찬가지로 그려주거나 아니면 렉탱글러에서 한꺼번에 이런 단순한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죠. B 해서 이제 내벽이니까 뭐 3,000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벽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우징 할 때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익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할 거는 바로 태그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플러스는 뭐냐면 내가 레이어를 더 만들겠다 이거고, 현재 있는 이 레이어들은 뭐냐면 바로 저기 DWG 파일에 있는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CAD에서도 레이어를 쓰잖아요. CAD 도면에 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가지고 와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꺼번에 좀 합쳐놔서 뭐 DWG로 해가지고 합쳐놔 버려도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 플러스 하면은 태그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뭐 CAD 파일 CAD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요. CAD를. 자, 이쪽에 여기에 CAD 파일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네는 전부 CAD 파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 좀 귀찮잖아요. 이건 CAD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럼 얘네는 지금 현재 CAD를 선택을 해놓고, 얘들을 선택할 때, 마이너스를 해요. 마이너스를 하면 이 태그, 그러니까 이 레이어는 없애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근데 move 컨텐츠 디폴트 태그. 자, 지금 이 태그는 쓰고 있는 건데 진짜 지울 거냐 이제 이 말인 건데, 여기에 아니 지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선택된 레이어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AD 레이어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왜냐면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해서 move 컨텐츠 to current tag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도어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면 자, 여기 참고로 하면 눈 표시가 있죠. 이 눈 표시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 사람과 이 벽은 지금 이 기본적으로 언태그 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이 사람 되게 귀찮죠. 이 사람 일단 지워줘요. 지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따로 태그 네이밍을 해서 하지 않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언태그 쪽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내가 여기에 지금 CAD로 선택이 돼 있다 이 폴더에. 그러면 이 눈 표시가 안 꺼져요. 그것 좀 참고하세요. 내가 지금 이쪽에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 게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는 눈 표시가 안 꺼진다는 거. 그럼 다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벽을 자,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월 WAL 자, 벽으로 물론 한글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월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월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언태그가 아니라. 그러면 월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월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월이 없어지죠. 마찬가지 얘도 다 같이 그냥 월로 넣겠다. 그러면 월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껐다 켰다 하면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현재 얘가 언태그 폴더로 그 태그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월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월로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안 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세요. 만약에 CAD로 선택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월은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을 했어요. 임포트 하는 거 처음에 그 솔리드 툴과 그 다음에 임포트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태그 레이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하우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을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로 작업을 해 볼게요. R 렉탱글 리버 스페이스 이거를 2층에 다락을 올리려고 약간 더 높이 했어요. P 해서
5,000 프로텍터 해서 45도는 그리고 40도 그리고 M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룹을 해야 되겠죠. make 그룹 자, 매스를 그룹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상태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도면이랑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 베란다들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잘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1층 높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데 1층 높이를 2700 일단 3000으로 잡아볼게요. 3000 3000으로 하면 많이 높을 것 같구나. 2700 했던 걸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300을 내려주고 그러면 2700으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잡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바로 make 그룹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이쪽에 뒷문이 있는데 L 여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선이 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면상에서. 그래서 이건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L 이 교차점으로 잡을게요. 이것도 2700으로 2700 잡고 바로 make 그룹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솔리드를 한번 활용해 보죠. 자 여기서는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매스에서 얘를 빼줘야 돼요. 근데 얘를 없애버리면 안 되고 얘는 데크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바로 트림을 해주면 맞겠죠. 그러면 트림을 선택을 하고 자 2를 빼는 거죠. 2에서 2를 빼는 거니까 2를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 주는 거죠. 잘못됐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잘라졌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잘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아래로 2400 그래서 데크를 만들어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매스에서 이것을 빼줘야겠죠. 그리고 얘는 남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트림을 사용해서 트림 1, 2 하면 돼요. 이 형태는 남아 있으면서 여기에서 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P 2400 이렇게 하면 마루 도입부 데크가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을 먼저 하고 이거를 이제 몇 조각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단 파사드 정면 부분과 그 다음에 후면 백월, 자 여기에 모든 벽은 500으로 했어요. 사실 실제에서 500으로 잡지는 않죠. 너무 두껍죠. 그래도 일단 여기는 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빼주는 거였는데, 사실 이거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뭐 트림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서브트랙스를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해서 다른데 두 개를 복사를 해서 다른 쪽이 잘라가지고 이쪽에 가져와서 붙이는 방법을 했는데, 그것이 좀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림을 사용해서 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는 탭 2500인데 다시 한번 재보죠. 이게 스케치업 작업이라는 게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지난번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막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뭐가 안 맞아가지고 바로 시연하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들, 그거를 보면은 알겠죠. 나도 보면은 빨리 하려고 하면 조그만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축에 좀 맞춰주려고 최대한 이거 잘 안 될 땐 이렇게 잡아주고, 자, 2500이 맞죠? 아까 보조선을 잘못 그어놔서 250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1도 안 맞으면은 푸시앤풀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솔리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잡아줘야 돼요. L 2500 탭 이거를 왜 하냐면 이번에는 트림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 모양 그대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B 해서 2500, 사실 2500을 굳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지금은 그대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대로 하고 얘를 뒤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앞에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트림으로 남겨두면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게 좀 정확히 맞아야지 돼요.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또 선 같은 게 남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트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트림 하고 잠깐만 잘못했어. 이거 조심하세요. 1하고 2, 1이 빠지는 거예요. 트림을 하고
1이 잘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1이 잘라졌어요. 잘라졌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레이어 태그를 한번 만들려고 했죠. 자,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태그로 해서 태그 플러스 태그 하나 만들고 파사드 이렇게 해놓고 앞을 선택을 하고 이쪽에서 파사드를 이렇게 옮겨주면 파사드가 빠져나갔죠.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똑같이 하나 만들어서 오백을 메이크 그룹 상태에 것을 옮겨주고 그 다음에 트림을 하면 되겠죠. 트림 1, 2 그러면 잘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는 백월로 태그를 만들어 줄게요. 자, 플러스 주고 이 부분은 여기서 백월 이렇게 하면 자, 이 부분도 이렇게 감출 수가 있죠. 그리고 파사드 마찬가지 이렇게 감추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뭘 나눠줘야 되겠어요? 바로 지붕 부분 루프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W 워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필요할 때 지금 워크 레이어 쪽으로 나머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워크 레이어로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지붕을 나눠주는 걸 할게요. 지붕을 나눈 게 좀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아서 나도 연습을 조금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다락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 좀 방법에 그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위쪽을 잘라 주느냐 아래쪽을 잘라 주느냐 이게 좀 고민이 됐는데 아래쪽을 잘라 주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자를게요. 100만 여기서 탭 100만 잘라서 이 부분인데 지난번에 했던 방법이 바로 이제 이거였죠. 여기서 큐빅을 하나 만들어서 크게 R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큐빅을 일단 만들어 놓고 뭐 확대할 수 있고 축소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푸시 앤 풀 이렇게 쭉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좀 키워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키워주고 이것도 키워주고
좀 너무 나갔으면 충분히 감쌌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엑스레이 상태를 보면 이렇게 충분히 감싸주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메이크 그룹, 자, 매수로 만들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하라는 거죠. M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을 꺼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인터섹트 이렇게 하면 윗부분이 남죠. 여기 같은 경우는 윗부분을 잘라내 버려야 되겠죠. 그럼 서브트랙트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서브트랙트 누르고 1번, 2번 하면은 아래쪽이 남고 1번 날라갔어요. 자, 여기서 M X 레드 축으로 움직여서 여기를 맞춰주세요. 이러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이제 루프로 하나를 더 태그를 만들어 주죠. ROF. 그러면 위에를 선택하고 루프 선택. 그러면 이 레이어가 잠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각이 지금 몇 개가 됐어요. 자, 윗부분, 아랫부분. 자, 아랫부분은 워크로 해줘요. 왜냐하면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워크. 그 다음 파사드 있고, 그 다음에 백월 있고, 이렇게 나누고, 이제 루프는 잠시 지워주고 이 부분을 작업을 할게요. 여기서 300을 남기고 아래로 내리는 거니까 2400을 내리고 그 다음에 평면도를 300을 올려주세요. 블루축으로 300. 그러면 평면도가 2로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평면도는 잠궈주세요. 록을 시켜야. 여기서 이제 외벽부터 한번 그려주는 거죠.